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보일러 사고 유형별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보일러 사고라야 뭐 요즘은 하도 자동화가 잘 돼 있어서 뭐 대형 사고는 없지만은 그래도 자동화를 믿고 우리 관리자분들이 조금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그리고 원천적으로 그 재질이나 어떤 그 다른 부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문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보일러에 대해서 에어컨 키듯이 원터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동작하거나 우리가 일일 점검해야 될 사항은 반드시 기억하고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 왼쪽에 있는 우리 주니어 미루, 이 친구는 우리가 큰딸이 죽고 나서 집사람이 유기견 센터에서 이름이 똑같아서 데리고 왔어요. 그 당시에 이름이 쭈쭈미루인데 이 친구가 되게 온순하더라고요. 저희하고는 한 2년 반 정도 살았는데 늘 온순하고 이상해서 한번 병원에 갔더니 이 친구 안에 그 무슨 병이 좀 심각한 병이 있는데 그 수술하는데 한 4, 500이 들고 그 수술을 해도 보장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수술을 못하고 같이 좀 지내다가 애가 늘 그냥 더 이렇게 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안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안락사 시켰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친구 늘 조용하게 있어서 그냥 원래 조용한 놈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조용했던 거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자, 이번 그 시간에는 보일러 사고 유형을 한번 분석해보고 원인 분석을 한번 보고 보일러별 그 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이렇게 대부분 보면 이 저기 산업용 보일러에서 이 익실 후부 익실이라고 그러죠. 익실이란데 이 연관이 터지는 일이 많아요. 근데 이게 터지는 일이 뭐 재질이나 이런 거의 문제보다도 일단 세월이 오래 가서 뭐 발생되는 문제도 있고 또 구조적으로 제작 시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게 세월이 가면서 누적돼서 나타날 수도 있고 해서 요렇게 후부 익실이 누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특히 그 저 유리용 보일러에서 가스용 보일러로 변경할 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유류 보일러보다 가스 보일러는 노통 길이가 좀 더 깁니다. 왜? 그 연소 길이가 길기 때문에 유리용 보일러는 연소 길이가 좀 짧고 길기 때문에 이 후부, 익실 후부 폭발구 쪽을 그 화염이 때리는 현상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면.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뭐 화염을 줄인다든가 뭐 연료를 줄인다든가 하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방편이지 그 대안이 될 수는 없죠. 네. 자, 여기 한번 보일러 좀 볼까요? 자, 이게 저기 전면 버너 옆으로 제끼고 전면에서 본 건데 지금 노통이 내려앉았어요. 네? 이거 보십시오. 세상에 난 아직도 보일러 관리를 이렇게 하시는 오퍼레이터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참 기절하고 자빠질 뒤로 자빠질 노릇이 이게 뭡니까 이게 노통이 위에 그 맨홀에서 가면 푹 꺼져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제가 어떤 그 부분으로 다른 일로 이 어떤 건물에 갔는데 이 보일러를 살릴 수 있는지 한번 봐달라고 해서 제가 본 건데 세상에 노통이 내렸는데 이걸 뭘 어떻게 해. 이건 방법이 없어요. 뭐 수리하려면 이거 보일러 들고 끄집어내서 제조사 가가지고 다시 노통 빼고 끼면 되겠죠. 결론은 부대 비용 발생이나 사이드 페이가 많아서 결국은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보일러가 나옵니까? 아직도. 네? 난 이 양반들 진짜 도대체 난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고
그저 싼 인건비로 사람 머릿수만 갖다 채우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 있죠. 제가 뭐라고 말은 안 하지만 있습니다. 그냥 무지한 사람들, 그냥 조금 보일러 만져보는 사람을 갖다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다가 이렇게 보일러 다 내려앉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매놀이, 이게 전공구나 매놀이, 이렇게 배꼽 매놀이나 측면 전공구 매놀인데, 이게 누수가 되면은, 이게 바로바로 조치하지 않거나 하면은, 이게 이렇게 매놀을 다 깎아먹습니다. 이 안쪽 매놀, 그 튜브예요. 이걸 튜브라 그러는데, 안쪽을, 매놀 안쪽을. 네? 이게 보통 한 15mm, 12mm에서 한 15mm 두께가 되는데, 이게 누수가 되고 새다 보니까 운전할 때 이게 한 7mm, 8mm 정도로 얇아져요. 이거 노즐이. 이게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터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는 물론 처음부터 결합이, 체결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일러를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면은 세관을 하고 이걸 분해해 가지고 다시 조립을 하는데, 이게 조립이 한 번에 잘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랬을 땐 다시 이거를 볼트를 갖다가 좀 약간 조여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보일러가 열을 먹으면 이 매놀이 유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좀 이렇게 조여줘 가면서 관리들을 하고 써야 되는데 그냥 놔둡니다. 살살살살 조금씩 세다 보면, 조금씩 세는 거는 눈으로 잘 확인이 안 되죠. 그러면서 이 쇠가 이렇게 파손이 되는 거죠.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관리자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 이제 관리용 보일러입니다. 자, 관리용 보일러 사고가 어디서 나냐면, 관리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중간 부분에서 수관이 터지는 거하고, 바닥에서 약 30cm 부위에서 터지는 두 가지 종류예요. 자, 중간 부분에서 터지는 건 대부분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이 바닥 면으로부터 30cm 이내에서 수관이 파열되는 거는, 여기 스케일이 누적돼서 그래요. 스케일이 누적된다는 건 뭐예요? 블로우 다운이 안 됐거나 스케일이 누적 어느 정도 됐을 때 세관을 했는데, 그냥 단순히 세관을 해가지고 이 스케일이 덜 제거돼 가지고 더 누적이 돼 가지고 결국은 그 열의 신축성에 의해서 이렇게 화염을 받으면 이 부분의 수관들은 아무래도 수축팽창이 심해지죠. 그럴 때 이 스케일이 많으면 그 부분이 파열됩니다. 물이 안 흘러서. 예. 그래서 이 관리 보일러가 사고 나는 거는 이 바닥으로부터 30cm 이내가 대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블로우 다운이라든가 이런 세관, 뭐 세관이 문제가 되는 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결국은 이거를 이 위에서 이 구멍으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 밑에까지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한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사고가 가끔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일러, 관리용 보일러들은 이렇게 이제 하부, 제가 말씀드렸죠. 하부, 바닥으로부터 30cm 이내. 여기에 이제 관리 보일러 시스템인데,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연수기를 통해서 응축수 탱크로 물이 보충수로 들어왔다가 이 물이 급수 펌프에 의해서 절탄기 위로 들어가서 아래로 이렇게 와서 보일러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비할 때, 관리 보일러 정비할 때 이 절탄기에서부터 이 세관, 화학 세관을 하셔야지, 이 보일러만 하면 나중에 절탄기 이거 다 터져 나갑니다. 실제 봤어요, 제가. 이 절탄기 나가는 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절탄기를 거쳐서 세관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정비 세관 할 때 절탄기를 안 거치고 바로 보일러 본체만 가지고 세관을 하시면 이 절탄기가 어느 시점이 되면 스케일이 꽉 차서 꽉 막혀요. 그래가지고 이게 터져 나가는 거 제가 실질적으로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관리 보일러는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인데, 이거는 뭐
그 관리 보일러 회사 중에 대표적인 관리 보일러 회사는 B 보일러 회사죠. B 보일러 회사. M 보일러 회사가 아니고 B 보일러 회사. 자,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이 노통영화식 보일러 후면 익실의 이 연관이 터지는 거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 타입입니다. 연관과 경판 사이가 틈이 생겨서 터지거나 또 그로 인해서 옆에 것까지 영향을 줘서 결국은 연관이 이렇게 물에 의해서 경화가 되면서 점점 더 옆에 것까지 금방 번져나갑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이건 이제 오래 썼거나 뭐 오래 씀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연관 교체나 이런 거 했을 때 이렇게 지금 뻘겋게 표시된 거, 요렇게 크랙이 안쪽으로 이렇게 찢어져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거 찢어져 들어가는 거는 이건 용접도 안 돼요. 여기 보다시피 다 용접한 건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연관이 용접 부위보다 너무 길게 나오면 안 돼요. 1mm 정도. 예, 이 용접 부위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크랙 발생률이 높아요. 거기다 화염은 길고, 특히 이것도 역시 그 유리용 보일러에서 LNG나 LPG로 바꿨을 때, 가스로 바꿨을 때 나타나는 보일러들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틈새 나는 거는 처음에 발견했을 때 한 개 내지 두 개가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전체를 확관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빨리 조치를 안 하면 결국은 이건 전체 다 갈아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간식 관류보일러는 바닥으로부터 30cm 이내가 터지는 것. 이거는 블로우다운을 잘 시켜야 돼요. 블로우다운을 잘 시켜야 되는데, 블로우다운을 덜 시키거나 수질관리, 경도 성분이 높거나 원수가 지하수나, 보일러는 지하수나 뭐 공업용수 쓰면은 수질관리 정말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자, 그러면 대응방안, 노통용관물. 자, 이렇게 후부 익실을 다 이렇게 떼어야 돼요. 다시 떼우고, 이대로만 끝나면 물론 이래도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더 보완을 해야겠죠. 어떻게? 여기다가 단열재를 이렇게 발라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단열재를.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우주 왕복선 전면에 부착하는 그 단열재입니다. 이거 그냥 뭐 국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거나 쓰시면 뭐 효과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제를 쓰는데 가능하면 그 좋은 걸로 쓰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느 정도만 뭐 2, 3년만 이렇게 해서 지나면은 계속 발라주면 좋은데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한 2, 3년만 지나면 이제 이 부분이 그 열 처리가 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괜찮아집니다. 자, 관료보일러의 대응 방안은 뭐냐? 관료보일러는 결국 이 본체, 요거 교체하는 수밖에 없어요. 요 본체 교체해야 돼요. 이건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때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절대 안 됩니다. 옛날에 다 저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도 해봤지만 이 둥그런 원통 본체를 교체해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대응 방안은. 결론적으로 보일러의 신경계와 혈관계통을 깨끗이 하는 게 최우선의 방법인데, 원수관리 철저히 하고 연수기 관리도 철저히 해서 경도를 5에서 10ppm 이하로 유지해야 되고, 관수도 운전했을 때 관료보일러, 그러니까 수관식 같은 경우는 약 한 3500ppm TDS 농도가, 노통영화식은 한 4000ppm TDS 농도, 그 정도 유지하시면 돼요. 경도 측정기, TDS 측정기, 전기, 전도도 측정기를 하나 사셔서 실질적으로 계측을 가지고 관리를 하세요. 그리고 보일러 블로우다운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관수 농도를 검사해서 TDS 농도를 검사해가지고 측정기를 통해서 하시는 게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노통은 보통 가동 시간 8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잘 모르면 수명계 볼트 한 눈금 정도를 블로우 다운 시키십시오. 1회 정도. 관료는 8시간 운전했을 때 본체 2분의 1 정도 한 1회 하루에. 근데 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물 자체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건 상수도 기준이고, 지하수나
공업용도 쓸 때는 전처리 장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걸 잘 안 하시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적인 연수기들은 그 저기 시간 타이머로 설정해서 하는데, 가능하면 유량 제어 시스템을 도입해서 유량으로 제어하는 게 좀 효과적이고, 그런 수질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결론은 수질 관리와 블로우 다운이에요. 보일러는 그걸 잘못하기 때문에 보일러가, 관리 보일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다. 물론 노통도 수질 관리 잘 안 하면 제가 많이 봤지만은 연관과 연관이 붙을 정도로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암만 좋은 첨가제 써도 블로우 다운 안 하면 그건 하나 많아요. 첨가제를 차라리 안 쓰더라도 블로우 다운을 정확하게 철저하게 하면은 보일러 상태가 좋습니다. 실제 제가 봤고, 그런 거를. 그 다음에 수주통, 맥도널, 수면계 블로우 다운은 1일 1회 이상이 원래 그 시설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보일러 관리하는데. 근데 이런 아까 그 노통 내려앉은 게 왜 그러냐면, 수주통 하부에 수주 연락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알지만 노통 연관식 수주통 하부에 보면 보일러 본체하고 연결된 수주 연락관인데, 거기에 스케일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수면계가, 저 맥도날드하고 수면계에 물이 정상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보일러에는 물이 없었던 거예요. 왜? 이 수주 연락관이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아까 노통 연관식 처음에 났던 것처럼 내려앉은 거예요. 열을 먹어져 물이 없고. 만약에 거기에 보일러가 급수됐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보일러 터지고 그 안에 근무자가 뭐고 다 죽는다고요. 그게 보일러 폭발 사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주통 맥도날드 이쪽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일러 파손이나 아까 노통 내려앉는 문제는 수주통 관리, 그 수주통 수면계, 수주 연락관, 그 다음에 하부, 드레인 시키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불 때기 전에 한 번에 쫙 조금씩 압력이 낮을 때 조금씩 하고, 압력이 높으면 살짝 열어야지. 확 열으면 또 큰일 나니까.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보일러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 보일러 같은 경우는요, 퇴근 시간 되면 블로우 다운 시키고 나가면 시간이 늦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블로우 다운 하다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냥 끄고 나가신다. 그래서 그게 블로우 다운이 다 완벽하게 전수 불허화가 안 됐기 때문에 보일러 하부에 스케일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터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보일러 끄고서 다른 사람 다 퇴근하는데 난 그 블로우 다운 하려면 한 30분 걸리니까 퇴근을 못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러다가 적당히 하고 퇴근한다고. 그럼 그게 늘 누적이 돼요, 하부에. 그래서 그 보일러 하부 본체가 나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해서 관료 보일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노통보다는 관료가 좀 까다롭죠. 수질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돼요. 템스크 ENG는 저희와 그 세관이라든가 보일러 설치를 저희한테 의뢰하시면 진짜 제가 에너지 진단 차원에서 적정한 보일러가 무엇인지, 그 다음 보일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제가 교육도 시키고 에너지 진단도 해드리고 시설 유틸리티도 점검해 드립니다. 문제점 있는 거 해결도 해드리고 무료로 저희와 협업을 하면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템스크 ENG의 최재선입니다. 화력지원 최재선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 화력지원 최재선을 검색하시면 거기에 제가 올려놓은 뭐 큰 건 아니라도 작은 자료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고 여러 기술인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